안녕하세요. 범죄통계학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자, 통계 분석과 이 시간 한계를 좀 볼 건데요. 어떻게 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통계가 있다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즉, 통계 분석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모집단, 전체 집단, 이거를 모집하는 모든 집단, 모집단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나온 게 모수라고 그랬죠, 모수. 그러면 전체 집단에서 1학년들 몇 명, 2학년 몇 명, 표본을 추출한 거죠. 그래서 이걸 표본을 추출하고 이 표본이 나오는 어, 통계, 투표량, 통계, 이거를 통계라고 하죠, 통계. 따라서 이 표본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출했다는 것은 통계를 얘기하는 거죠. 의사 결정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요약을 하고 연관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을 공부를 하면 이제 이런 결과물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국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즉 표본을 추출하고 통계를 내려면 우선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골라내야 됩니다. 잘못된 자료는 빼야죠.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면 통계가 망가지죠. 그죠? 그래서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추정을 합니다. 검정, 이거는 이 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 과정을 따라야겠죠. 이렇게 해서 나와야겠죠. 통계는 확률이죠, 확률.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나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통계 분석 과정을 볼까요? 우선 자료의 수집입니다. 자, 자료를 수집을 잘해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어, 우리가 조건을 잘못 집어넣으면 자료 수집이 엉망이죠. 그래서 올바른 조건을 제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잘못되면 잘못된 자료가 나온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집이 돼야 되겠죠.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위적이란 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안 된다. 또한 조사자가 특정 목적에 맞는 자료를 얻기 위해 특정한 목적에 맞게 객관적으로 설계한 수집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보통 자료가 많을수록 통계 분석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자료가 많다고 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 조사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가장 좋은 통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오고 정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필요한, 유용한, 효율적인 그런 정확한 조건을 제시해서 자료를 모집해야 된다. 자, 1차 자료 볼까요? 1차 자료는 우리가 이제 우편물로, 우편물이라고 하니 설문지로 자료를 모으는 것. 1차 조사로 보면 됩니다. 즉,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 조사 목적에 맞게 측정 도구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기에
거기에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으며 1차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설문지다. 설문지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편이라든지 전화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죠. 전자질의도 있고 직접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2차 자료 볼까요? 조사 목적에 맞아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즉, 우리가 인터넷이나 도서관이나 신문지로 연구 보고서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것. 이걸 2차 자료라고 하죠. 2차 자료는 도서관이나 학술정보원 등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정부 간행물. 저는 우리 그 범죄 논문 쓸 때 경찰 백서를 많이 씁니다. 경찰 백서가 이런 그 통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백서를 많이 쓰는데 2차 자료죠, 그죠? 연구 보고서, 사내 자료 등도 사용된다. 자, 자료의 원래 목적이 1차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걸 뽑죠. 2차 자료는 간접적으로 맞는 거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조사자의 목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자료의 활용 가능성, 적합성, 신뢰성에 대한 사전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했어요. 수집했으면 다음 뭐 한다고 했죠? 정지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설문지를 여러분도 많이 답해봤죠. 설문지에 여러분들은 진로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진로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고민하면서 설문지를 잘 작성했나요? 아니죠. 대충, 응? 대충 막, 빨리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았죠. 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하든, 불성실하게 답하든 문제가 있죠. 특히 성실한 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성실하게 답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빼놓거나, 장난을 치거나, 이런 거는 통계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설문지에 장난을 쳤거나 놀리거나 불성실한 그런 설문지는 빼야 됩니다. 이거를 정제랍니다, 정제. 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야 되고 적합하지 않은 자료는 삭제해야 됩니다. 응답을 안 한 경우에는 삭제해야죠, 당연히. 그죠? 자, 정확한 자료만 수집했다면 정제 과정이 필요 없겠으나 대체로 이는 불가능하므로 사후적으로 세심하게 우리가 주의를 요구해서 주의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통계 분석 과정. 이제 추정을 하죠. 통계 분석에 진행한 것. 전체 모든 집단에서 뽑는 예를 들면 선거, 국민들 총선거, 모든 집단이죠. 모수죠. 이 모든 집단에서 하는 선거, 이 모수를 뽑아내겠죠. 자, 이 모수에서 뽑아내는 게 일부를 뽑아내는 게 표본이고, 모수에서, 이 표본에서 나온 게 통계량. 자, 모수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표본의 특성을 설명하는 통계량. 자, 모든 집단과 모수, 모집단과 모수, 표본과 통계량.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랬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게 되므로 추정 결과를 위해서 양질의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선거 구민 전체는 모집단, 모집단의 투표율은 모수,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하는 것 표본이라 하죠. 표본의 투표를 통계량이라 합니다. 다 설명했죠.
우리가 표본과 통계량 이런 이 단어의 뜻을 알면 통계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집단과 모수, 표본과 통계량 한 팀이죠. 이런 팀들을 잘 이해하고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해한다면 통계학은 어렵지 않다. 자, 이런 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통계 분석, 검정이죠, 검정. 우리가 통계량을 가지고 주장이나 했는데 주장이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실제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통계학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자, 수립된 가설이 의미가 있고 타당성을 가졌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검정이라 하는데 검정. 자, 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가설은 기각. 기각이란 건 찢어버린다 뜻이에요. 기각. 찢어버린다. 어, 우리가 법 과목을 배우면 기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각은 찢는다, 찢어버린다 뜻이에요. 채택, 받아들인다.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 오른쪽 보면 일기예보가 나오죠. 자, 일기예보는 추정과 예측이죠. 자, 추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으로 어,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으로 전체를 즉 모수를 추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안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가 뭐냐? 그러면 천안 시민들을 모두 취미가 뭔지 조사하기 어렵죠. 이럴 경우에 표본을 10대 몇 명, 20대 몇 명, 30대 천안 시내 이 표본을 통해서 통계량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거죠. 즉 모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구성하고 그 표본을 조사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자, 예측. 이 추정을 반복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찾아낸 후 미래에도 과거에 이러한 일이 반복됐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특정한 모수를 가듬는 것이다. 자, 일기예보를 보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글은 뭘까요? 강수 확률은 과거의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날씨를 분석하고 이러한 일정한 패턴은 측정하여 내일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구름이 많았어요. 기온이 24도, 강수량이 20%다. 동화도. 그러면 오늘 오전이니까 오후에도 역시 구름이 많고 29도가 되겠고 올라가면 강수 확률은 한 20%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거죠. 또 내일은 이렇게 많으면 예측이 되겠죠. 가끔 흐리고 비가 오더라. 24도. 강수 확률은 60%가 된다. 이렇게 추정과 예측을 반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어떤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통계 분석 결과는 항상 확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입니다. 그러면 그 몇 프로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트럼프와 클린턴의 옛날에 그 선거를 했을 때 한번 봐볼까요? 로이터 입소스 전국조사에서 클린턴은 41%, 트럼프는 40%. 처음에 2015년 7월 2일 날 했을 때 33.7%가 됐죠. 클린턴은 53.3%. 비교가 안 됐죠. 그런데
갑자기 줄어듭니다. 16년 3월 23일 날 39%까지 오릅니다. 트럼프는 역시 50.4%. 이때까지는 안심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동이 나오죠. 최대 변수가 5월 10일 날 있을 때 41%까지 클린턴이 내려오고 트럼프가 40과 따르죠. 자, 우리는 확률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범위죠. 통계는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오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가 통계학적으로 동률, 오차가 있으니까 거의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이 지지율을 보면 클린턴 41%, 트럼프 40%를 사실상 동률이라고 분석합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표시하여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모든 통계는 100% 맞을 수가 없다. 확률을 가질 뿐이다. 그래서 항상 결과는 확률과 연관되어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은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계 분석은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확률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신뢰 수준이 100%다. 자, 신뢰 수준이 100%란 거는 내가 눈 감고 화를 당겼을 때 사과에 맞는다. 100% 맞아야 돼, 그러면. 이게 100%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신뢰 구간은 이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런 확률이 있을까요? 100%?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나 오차 범위를 우리가 줄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줄여서 하면은 신뢰가 95%라면 신뢰 구간이 줄어들죠. 만약에 90%를 한다. 그러면 역시 이 구간이 있다면 90%까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줄일수록 신뢰 구간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범위가 줄면, 즉 범위가 줄면 신뢰 구간은 범위가 줄면 신뢰 구간은 더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줄어들면 신뢰 구간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해서 통계는 항상 추론이다, 추론. 우리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는 모집단이 어떨 것이다 추론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통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표본과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 집단을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이기 때문에 확률을 동반하여 그 부족함을 채웁니다. 그래서 왜 통계가 좀 부정확하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모집단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 오류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더 많은 학문적인 결과와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